안녕하세요. 오독오독 오늘의 독서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오독이입니다. 가슴 떨리는 팟캐스트 첫 회네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읽은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팟캐스트를 운영할 건데요. 그 첫 번째 도서로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번역 공부를 하려다가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된 책이에요. 2020년에 좋은 습관 연구소라는 곳에서 출판을 했고요. 알라딘에서 평점이 2023년 12월 8일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9.2점, 교보문고 평점이 10점 만점에 9.5점이었습니다. 번역가 김고명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고, 교보문고 인물 소개에 따르면 책 좋아하고 영어 좀 하니까 번역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성균관대 영어 영문학과에 진학을 하셨고, 그 뒤에 번역을 배워서 번역가로 데뷔하셨다고 합니다. 대학교 재학 당시에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셔서 처음에는 경영서적을 중심으로 번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자기계발 쪽도 번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10년 넘게 번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번역서를 안내해드리자면 AI 이후의 세계, 팀장의 탄생, 한 단어의 힘 등이 있습니다. 인터뷰나 책을 보면 하드보일드 소설을 번역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쪽 분야 번역은 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를 말했다면 꼭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많은 책들을 번역하시다가 본인이 직접 쓰셔서 출판한 책이 바로 오늘 리뷰할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예요. 브런치의 후배 번역가 또는 번역 지망생분들을 위한 글들을 올렸는데 이 글들을 묶어서 낸 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목차를 보고 작가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되게 잘 정리하셨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총 20가지 챕터이고 각 챕터마다 번역가로서 살아남기 위한 팁들이 하나씩 담겨 있습니다. 일단 이 팁들이 제가 번역가가 아닌데도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뭐랄까요? 진짜 생활에 막 달라붙어 있는 그런 팁들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목차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덕질하는 분야부터 파보자. 25분씩 집중하는 포모도로 기법을 아세요? 방해가 되는 건 죄다 없애버리는 미니멀리즘. 중도 포기 없이 꾸준히 운동하는 비법. 번역 시작 전 책 전체를 미리 읽어두는 게 좋다. 마감을 잘 지키는 방법. 이렇게 작가님께서 10년 넘게 번역가로 일하시면서 생존하기 위해 만든 습관들을 책에 고스란히 담으셨더라고요. 저도 읽고 합당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번역가는 아니지만 이 꿀팁들이 번역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커리어를 꾸준히 유지하고 발전시키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참고할 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장 와닿은 부분을 예시로 좀 들어드릴게요. 9장의 번역 원고 검토 몇 번이 적당할까요? 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저희 오독오독 오늘의 독서는 최대한 그대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 일부 부분은 빼고서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점 참고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반복해서 원고 검토를 여러 번 하는지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굳이 전수검사하듯 논문 대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 역서가 초특급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모든 문장을 원문과 대조하진 않았어요. 번역 원고를 읽다가 미심쩍은 문장들만 원문을 확인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역서가 베스트셀러가 되어 수십만 권이 팔렸는데 오역 논란이 터지면 어떡하지? 발번역이라고 개망신당하고 업계에서 쫓겨나면? 순전히 그런 걱정 때문에 원문 대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요. 제 역서가 언젠가 전 국민이 다 아는 베스트셀러가 될지도 모르죠. 저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 믿고 그때 독자들에게 믿고 보는 김고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검토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이런 글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내 역서가 베스트셀러가 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허황된 꿈을 꾸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이 점이 작가님을 특별한 번역가로 만들어주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타니 쇼헤이의 만다라트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저기에서 다 나옵니다. 이 만다라트는 오타니 쇼헤이가 야구 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쭉 적어놓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야구 선수로서 갖춰야 할 제고력이라던가 구위에 관련된 목표들이 적혀 있어요. 그 외엔 좀 의외인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운이라는 항목입니다. 자신이 운이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이 좋아지려면 어떤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굿을 봐야 하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 오타니 선수는 뭐라고 했냐면 운이 좋아지기 위해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긍정적 사고 이런 걸 해야 한다고 적어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운이라고 하는 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소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모함을 당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너무 바른 생활을 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에이, 뭐가 잘못된 거겠지? 헛소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스캔들을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운 좋게 넘어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평소에 하던 행실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서 미래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작가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번역가로서 주의 깊게 행동했던 습관들이 모여서 이분을 위기에서 구해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매 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이 책에는 번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몰랐는데 번역도 글쓰기 능력이 좋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문을 보고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독자들이 읽기 편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번역을 해야 해서 번역가의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작가님도 여러 노력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글이 굉장히 읽기가 쉬워요. 만약 누가 저에게 비문학을 쓰는 걸 시작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해 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성이 사례, 결론, 요약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흔한 구성인데 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또 문장들도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어서 읽기가 편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팟캐스트를 만들면서 쓰신 문구를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 입에서 말이 매끄럽게 술술술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자들이 읽기 쉬운 글이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쓴 글에 대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저는 이런 글을 좀 좋아해요. 거칠애가 없고 목적에 충실하고 또 전달이 좋은 글이요. 이런 글을 읽을 때면 뭔가 좀 배려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설명글, 비문학글 잘 쓰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책에 나온 작가님의 글쓰기 팁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본을 쓰기 위해서 김고명 작가님에 대해 조사를 하다가 작가님의 사이트를 발견했어요. 본인 포트폴리오를 사이트로 만드신 것 같은데 가독성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트 제일 위에 이분은 번역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문장을 적어두셨더라고요. 물론 저는 번역가가 아니라서 번역가의 역할을 잘 모르지만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문장인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잘 익히는 문장으로 번역합니다. 독자, 편집자 여러분은 애쓰지 마세요. 애는 저만 쓰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건데 번역가가 번역을 다 해서 편집자에게 넘기면 편집자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출판을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번역가가 번역한 글이 변경돼 있을 때도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번역가로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작가님은 그런 걸 신경 안 쓴다고 하십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글을 책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출판사를 신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편집자를 신뢰해요. 저는 번역가보다 편집자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번역가는 자기가 번역하는 책밖에 안 보지만 편집자는 시장을 보고 독자를 보잖아요. 출간 이벤트 등을 통해 독자와 직접 접촉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 쪽으로는 편집자 못지않은 역량을 갖춘 번역가도 있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 외 영역에서 편집자가 저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제가 출판사의 요구를 웬만하면 다 수용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것 말고도 제가 편집자를 신뢰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저와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 목적이 뭘까요? 책 잘 만들어서 잘 파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번역 그 자체를 좋아한다고 해도 내가 애써 번역한 책이 서점 한 구석에 쓸쓸히 처박혀 있거나 독자에게 이것도 책이냐고 호평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운 빠지는 일이에요. 사실 모든 번역가가 자기가 번역하는 책이 독자의 사랑을 받고 많이 팔리길 기대하잖아요. 편집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편집하는 책이 이왕이면 세간의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길 바라죠. 그러니까 정성을 쏟는 거고요. 결국 편집자와 번역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고 존중해야죠. 그 신뢰와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이 제게는 자발적 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이분은 자신이 기대받는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외부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역할도 굉장히 잘 하시지만 본인과 함께 일하는 분들을 잘 만족시키는 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분은 본인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그 외부의 고객과 함께 일하는 동료 분들을 둘 다 만족시키고 있는 본인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분의 번역서를 좀 믿고 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뭔가 이런 서비스 정신을 가진 번역가의 책이라면 저는 좀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일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족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일의 목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일을 해야 일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을 너무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내가 고생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어쩌면 성공의 비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고르라면 전 마지막에 작가님이 자신의 수입을 공개한 부분을 고르고 싶은데요. 사실 좀 충격받았어요. 누가 자신의 수입을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자신의 수입을 공개하신 이유가 번역가로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어, 받는 페이가 막 엄청나고 그렇진 않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공개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벌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 사람이 되게 우울해지고 자기 일도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작가님은 번역가로서 꿋꿋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긴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 세 가지를 지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빛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사실 책 표지에도 내가 빛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만큼 이분은 자신의 일의 가치를 믿고 그 신념을 관철해 가면서 일을 하신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걸 읽고 나는 이만큼 내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번아웃이 온 지 한참 됐어요. 번아웃이 오니까 단순히 일에 의욕을 잃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의 의욕을 쉽게 잃더라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며칠 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요새 PT를 받고 있거든요. 그 PT가 끝난 다음에 혼자 나머지 운동을 좀 하고 옵니다. 그럼 저희 트레이너 쌤이 가끔 옆에 오셔서 지켜보세요. 그 며칠 전에도 제가 복근 운동을 하는데 옆에 앉아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똑같은 운동을 매번 하는데도 개수도 안 늘고 뭔가 제 몸이 튼튼해지는 기분도 안 드는 거예요. 그 발전하는 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레이너 쌤한테 쌤, 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 바로 제 머리를 이렇게 누르시면서 다시 복근 운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현타 느끼지 말고 계속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진짜 무슨 아르키메데스처럼 엄청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아세요? 전 제가 현타를 느끼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왜 몰라? 본인이 하기 싫다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번아웃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은 너무 지쳐서 자기가 지금 지친지도 모르나 봐요. 정상적인 사고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 운동도 잘못된 것 같고 나의 근육도 잘못된 것 같아.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혼자서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마법처럼 환상에서 깨어난 기분이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유리잔을 쨍그랑 하고 깬 것처럼요. 이래서 온 번아웃도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지쳤다라는 것도 모르는 채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안 되는 건가? 뭔가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 이 작가님이 말해주신 세 가지를 되뇌어 보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좀 되살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항상 힘을 낼 순 없겠죠. 그런데 일상에서 마주친 그런 생각지 못한 무언가가 야생외로 정말 쉽게 나 자신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구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순간이 올 때 작가님이 습관처럼 본인에게 말했다는 이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오도기의 오늘 독서 첫 책으로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를 소개해드렸어요. 어떠셨나요? 제 개인적인 해석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의 해석이라거나 감명 깊은 부분이 있다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새롭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유익하고 즐거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독서하세요. 지금까지 오독이었습니다.